자, 보편적 미에 대한 질문. 자, 이제부터가 사실 본론 오브 본론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쭉 봤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과연 고대 그리스의 예술작품이 보편적인 미를 담고 있을까? 두둥. 자, 보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스트들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서양 문화, 서구 문화 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자, 아무리 당시 그리스인과 르네상스인들을 불러놓고 따져도, 이 양반들이 지금 와서 우리한테 따져도, 심지어 현대 몇몇 비평가들이 고대 그리스의 예술작품이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해도요, 이건 아주 쉽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비드상 논쟁을 보죠. 이게 실제로 제기가 됐던 논쟁이거든요. 이게 졸라 웃겨요, 여러분. 자, 이 보편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서구 문화죠. 서구 문화에 이런 보편적인 이상적인 미야말로 보편적인 미다. 그러니까 서구의 미가 기본적으로 동양이나 아니면 그리스의 문화 양식에서 벗어난 현대 미술이나 이런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고리타분한 주장이 있는데, 얘네는 다비드상이 과거에 누구에게 보여줘도, 나아가 미래 누구에게 보여줘도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답할 거라고 합니다. 자, 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다비드상은 지금까지 그리스의 미를 보편적인 미라고 주장하는 주된 논거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미가 보편적인 미다라고 하는 사례, 논거,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이 조각상을 보고 아주 흥미로운 논변을 제시해요. 오히려 이 다비드상은 보편적인 미가 없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사례다.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다비드상이 보편적인 미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발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슬쩍 말했던 건데요. 이 다비드상을 여러분 솔직히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봐요. 이 조각상 보고 웃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구유A님, 노나무님,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이 조각상 보고 웃지 않았던 사람 있으면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맨 처음의 주제인 바로 성기 크기 문제다. 이게 실제로 제기된 문제예요, 이거. 진짜로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 르네상스인들이 제작한 남성상의 대부분의 성기가 엄청나게 작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당시 문화와 인식을 반영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조각상에는요,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모든 미의 기준이 집약이 된 거예요. 그쵸?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간지나는 포즈, 곱슬머리, 근육질에다가 이런 시선에다가 이것도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 짚고 있고 이런 수학적인 비율까지 계산한 이런 이상적인 미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기가 엄청 작은 거야. 자, 구유A님, 만약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본인한테 질문한다고 해보세요. 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너의 그것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 있으면은 너는 커지는 걸 선택할 거야, 작아지는 걸 선택할 거야? 자, 구유A님, 뭘 선택할 겁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쵸? 엄청 크게. 감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작게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화요일에 키텔님이랑 합방에서 말했는데, 그럼 뭐냐? 최소한 현대시대에 남성들은요, 한국의 남성이라고 합시다. 소위 말하는 대물이 미적이다 라고 하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소추가 아니라 대물을 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대는요, 고대 시대에서의 성기 인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소위 말하는 대물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또는 컴플렉스처럼 묘사되게 일수예요. 엄청 많거든요, 서양의 일화도. 근데 분량상 좀 생략을 했는데, 근데 지금 노나무님이 말씀하신 성기에 뿔 끼우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만드는 뿔이 항상 그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대물이 만들어진다면은 종교적인 맥락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부적이에요. 만약에 대물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나 묘사되면 그건 거의 100% 확률로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묘사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신라 때도 그게 있어요. 어떤 호수에서 성기 모양의 나무 조각이 많이 다발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라인들은 그거를 성기 모양의 대물 조각 작품을 연못에 던지는 식으로 다산을 빈 거예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도 이런 조각상이 있고 일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다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순전히 미적으로만 보면은 한국의 사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정왕설화가 있어요. 지정왕설화. 구체적으로 한반도에도 지정왕설화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지정왕의 성기가 얼마나 했대요? 무려 1.57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45cm에 달하는 대물인 거죠. 그쵸? 근데 어떻게 묘사가 되냐? 지중왕 이야기가 엄청 마초적인 걸로 묘사가 되나요? 아니면 바람둥이인 것처럼 묘사가 되나요? 아니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묘사가 되나요? 지중왕 설화 보면 전혀 그런 묘사가 아니죠. 오히려 대물이라서 적절한 배필을 구하지 못해 고철을 겪는 우스꽝스러운 컴플렉스처럼 그려지죠. 맞죠? 그러니까 고대는
그리스든 그 한반도든 비슷한 인식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이거는 뭐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소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쭉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옛날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와 로마인들도 소추일수록 어때요? 더 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물인 사람들은 더 적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약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 대물이면은 이 대를 이룰 수 있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중왕도 배필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소추일수록 어떻게 돼요? 생식 능력이 좋다는 게 되는 거예요. 소추일수록 생식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수록 생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소추일수록 정력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또 뭐예요? 소추일수록 다산과 출산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미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다비드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 카사노바죠? 그렇죠? 카사노바를 소추로 그린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현대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죠. 순수히 미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 이것도 뭐 실증이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대물이 좋게 묘사된 건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한 20세기부터였다고 합니다. 왜 이때부터 그 근대화가 되고 그때부터 대물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게 되냐? 상업적인 미디어 포르노 시장 때문에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대물 영상들이 찍혀 나오져서 만들어진 거고,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고대와는 정반대로 소추를 놀리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대물을 긍정적이고 마초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죠. 그렇죠? 이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거 흥미로운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키워보고, 그 현대인들은 고대와는 정반대로 소추를 놀려요. 또는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요. 근데 고대인들은 어땠어요? 지중왕설화도 보면은 지중왕설화에서는 오히려 대물을 놀리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죠. 그 소추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사실 지중왕설화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미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 조각의 성기 표현을 보면 이건 고대 그리스 때 실제로 있었던 조각상이에요. 이거 르네상스도 아니고 완전히 작죠. 그렇다면 다비드상, 라오콘 군상, 심지어 원반 던지는 사람은 어떨까? 얘네 다 소추예요. 원반 던지는 사람 다시 한번 봐보죠. 아이씨, 가려져 있네. 원반 던지는 사람도 소추거든요, 여러분. 쪼매랗게 있네요. 아무튼 소추예요. 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런 조각상들이 결국 내포하는 건 뭐예요? 이상적인 미도 결국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거다. 얘네들은 모두 이 조각상들에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거를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산과 사랑 나누기에 적합한 소추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들만의 인식을 담아낸 거에 불과해요. 맞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담아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미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보편적인 미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없겠죠. 지금까지 보편적인 미를 드러내는 강한 입증 사례라고 알려졌던 다비드상조차도 그저 그 작품을 만들던 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식된 모습을 담아낸 시대적 문화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현대인들한테 아무리 소추델레라고 말해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럼 뭐냐? 예술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예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 종교적 신념, 사회적 필요성 등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 예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술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볼 수가 있었다. 좀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술은 문화적인 상대성이 아주 강하다. 이걸로 이 콘텐츠 준비한 거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비평도 수용가치랑 성공가치가 있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성공가치 또 수용가치 이렇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성공가치와 수용가치를 정확하게 더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평가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예술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러면 성공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못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봐야 되냐? 소추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려야 할 그런 거냐? 성공 가치로 보면 이건 아주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다. 매우 퍼펙트하다. 왜 매우 퍼펙트하냐?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인식을 성공적으로 담아낸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미의 기준을 넣는데 성공한 거죠. 벌써 성공한 거고, 뭐 이것저것 평가하면은 그들의 의도를, 예술적인 성취도 이루었기 때문에 잘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용 가치적으로 이거는 우스꽝스러우니까는 예술적인 그런 게 좀 덜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왕건상 한번 볼까? 이거 보면은 왕건상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서 한번 보셨을 그런 동상인데 제가 졸라 웃겨요, 여러분. 자, 요거랑 전체 이미지 한번. 자, 전체 이미지만 봤을 땐 전혀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거든요. 오케이, 여기 있다. 자, 이게 태조 왕건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게 그려졌죠. 그쵸? 이게 뭐냐면요, 그냥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이거를 이상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맞고, 오히려 크게 그리면 뭐가 되냐,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거나 심지어는 뭐 부적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종교적인 상징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고. 아, 왜 이러나 삼각김밥님. 아, 내가 과거로 돌아갔더니 초알파 메일 인기남이 된 만화 추천 좀. 아, 개웃기네요 진짜. 졸라 웃기네. 네, 맞아요. 근데 팩트임.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남성분들 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인들이 심지어 미켈란젤로가 인정했을 정도로 이제 미의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예술가들도 인정했고, 미켈란젤로도 인정하고, 라파엘로도 다 인정한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그들의 뇌피셜에 따르면 엄청나게 바람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여러분은 갖추신 겁니다. 아자. 개웃기네 진짜. 아이고. 구유해님, 그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이킹인지 켈트인지가 성교하면 힘 빠진다고 동정전사를 우러러봤다고. 그거 카이사르 갈라온적이 보면 게르만족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바이킹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약간 종교적인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힘 빠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투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자, 노나무님. 근데 생물학적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당시엔 여자들도 키도 작고 거기도 짧았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여자들도 키가 훤칠할 시기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물이면 대물일수록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힘들고 후사를 이을 후손들을 낳기가 힘들었던 시대였던 거죠. 다양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미디어에 의해서 뭐 포르노를 보면은 다 큰 거를 다 엄청 숭상하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만약에 평균 키가 146인데 지중왕님처럼 만약에 45cm에 달하는 대물이셨다 하면은 아주 끔찍하죠.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쫓겨날걸요? 지중왕도 고통이고. 그렇다고 이때는 축소 수술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게 계속 말하지만 맥락이 멀대처럼 키만 커가지고는 이런 맥락으로 그 쓸데없이 거기만 커가지고 하는 식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놀림거리였어요. 이거는 현대 한국 남자들이 작은 남자애들 보고 에이 왜 이렇게 작아 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클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요거 솔직히 요거 주제 처음 잡았을 때 뭔 놈의 어구를 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요게 실제로 있는 미술에서 배우는 그런 거라니까요. 요게 그 맨 처음에 요거 했을 때도 맨 처음에 제가 물론 지금도 엄청 메이저라는 건 아닌데 완전 학고였을 때 요것도 뭐라고 해야 돼, 그 정치 경제 뭐 문화 해가지고 문화해서 이런 조각상 비교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서야 한번 해보네요. 노딱이 붙을까요? 노딱 붙으면 아주 서러울 것 같은데.